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이 2022년 1월 5일입니다. 오늘은 계좌가 좀 많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렇죠? 예. 녹아내릴 수밖에 없죠. 이거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대부분 녹아내렸고요. 그래도 현대차하고 기아가 그래도 버텨줬습니다. 철강 쪽이 좀 강했어요. 오늘 시크릿칼 쪽이 강했는데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면 일부 정치 테마주 외에는 이렇게 전부 다 시퍼렇게 그냥 멍이 들었습니다. 모두 다 오늘 뭐 폭락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속락을 했죠. 코스닥 종합이 마이너스 2.14%니까 개별 종목은 4%, 6% 정도 빠졌고요. 코스피 역시 마이너스 1.18% 정도 빠진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오른 섹터들이 있습니다. 철강하고 조선 또 기자재 섹터가 좀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들은 업황 개선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철강 쪽을 보면 작은 회사들로는 시초 작은 걸로는 고려제강, 세아제강, 대한제강이 눈에 띄더라고요. 또 대부분 50선 혹은 60선을 극복하고 이제 바닥에서 턴합니다. 이런 것도 좀 담아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대형주로는 현대제철하고 포스코 턴을 했으니까요.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오늘 자사주 소각 이슈도 있었죠. 그 다음에 조선 쪽에서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현대미포조선 얘가 제일 빨리 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사재 쪽에서는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은 본행제 회사인데 오늘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한국카본 쪽으로 기관의 그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카본이 동성화인텍보다 오늘은 좋아 보이는데 내일 또 동성화인텍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로 보자면 둘 다 경쟁회사죠. 50% 갖고 있는데 본행제 시장을 오늘은 한국카본이 훨씬 더 좋았고요. 기술적으로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심을 가질 종목 한두 종목씩 찍어드리죠. 오늘 한 종목이 좀 넘습니다. 근데 같은 섹터라서 어제 제가 짚어드린 시멘트 레미콘 섹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저희가 또 갖고 있고 제가 같이 공부하시는 분하고 벌써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모으고 있다는 한일시멘트가 오늘 어저께는 한 템포 쉬고 오늘 17%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났고요. 요게 올타임 레코드 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이 한일시멘트가 여기서부터 쭉 출발했어요. 그죠? 이약 모두 이제 치킨 게임 하면서 이렇게 합해지고 하면서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전체로 봐서도 지금 최고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가 볼 때는 저희 바람입니다. 시멘트 중에 대장이 아닐까 싶고요. 당연히 신고가를 제일 먼저 냈으니까요. 물론 그 전에 신고가 낸 종목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좀 다른 이슈가 있었고요.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전 고점이 24,800원과 23,800원 사이까지의 어떤 눌림을 준다면 공략해볼만 하겠죠. 신고가 종목 공략으로 해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레미콘 종목도 많지만은 두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삼표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어제 샴푸 시멘트가 어제 17% 뜨고 오늘은 눌림 주고 쉬는 자리였는데 그래도 3.67% 정도 올라서 끝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모든 종목들이 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안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표 시멘트 만약에 신고가 내는 게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신고가 내는 것들은 잘못하면 잘못 물리면 어떻게 되죠? 역사적 최고가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트랩 돌파라 그러죠. 우리 뺑기 돌파 쉽게 말해서 신고가 내는 척 하다가 살짝 내놓고 거기서 물량 털고 딱 내리면 몇 년 동안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무서우신 분들은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 물론 많이 좀 떴습니다만 지금 시멘트 회사들은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 종목도 있고요. 아시아 시멘트 같은 경우도 괜찮죠. 아시아 시멘트도 곧 전 고점 다가옵니다.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오늘 쌍용 CNE가 결국은 이쁘게 이렇게 갭 상승해서 갭 상승이라고 해서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1.14% 올라갔다가 종가가 4.43% 끝났는데 거래대금 터지면서 좀 늦게나마 이제 얘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 쌍고점이죠. 쌍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쌍봉을 뚫으면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또 내겠죠.
근데 성신당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얘가 신고가를 냈는데 이유는 요때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이유가 뭐죠? 동양에서 성신양회 지분을 갖다가 매수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적대적인 매수세, 적대적인 M&A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그게 주가가 서로 잡으려고 하니까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떴고요. 지금 20선에서 아름답게 조정을 20선까지 아름답게 조정을 받고 지금 섹터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20선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위에서 말씀드린 하이넬시멘트, 삼표시멘트, 아시아시멘트, 쌍용 CNE 그리고 성신양해까지 이렇게 5종목 뭐 어느 종목들라도 상관없지만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보다 강하고 섹터가 강하니까 이런 종목들 특히 유념해서 보시면 이 힘든 장에서도 이렇게 노고 안에 있는 계좌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오늘 보너스로 나스닥 선물 좀 제가 볼게요. 나스닥 선물, 이게 나스닥 선물 지표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아니고 선물 지수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초록색 굵은 선이 50선이에요. 미국은 50선이 중요하다고 제가 제 채널 단골로 오시는 분들은 아시고 계시죠? 50선인데 지금 전 고점에서 두드려 맞고 내려와서 50선, 오늘 20선 지키고 있지만 꼬리로도 좀 살짝 보시면 50선 살짝 닿고 있거든요. 닿기 전에 올라갔습니다. 어저께는 살짝 닿았고요. 그래서 오늘 정규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스닥 선물이 나스닥 100 선물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50선을 툭 깨고 이제 장대 음봉 이런 식으로 내버리면 좀 조정이 좀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번에 오늘 50선에서 만약에 깨지면 125선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면 지수가 4, 5% 밀릴 수도 있습니다. 요 날은 다행히 여기서 바로 반등을 했지만 요번에는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한 4, 5%더 밀려버리면 지수가 4, 5% 밀리면 종목은 앞으로 10%에서 20% 개별 종목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FOMC 공개 의사록 공개 12월 달 문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간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신고가 내고 나서 지금 눌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눌림이라고 보고 있는데 나스닥이 문제였죠. 나스닥이 문제였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지금 50선을 잘 지키는지 봐야 되고요. 지금 만약에 미국 선물을 투자할 것 같으면 힘 좋은 다우가 낫겠죠. 힘 좋은 다우가 낫고 나스닥은 지금 여기 50선 지키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요걸 못 지킨다면 좀 내려올 수 있어요. 나스닥 선물들은. 그럼 오늘 제가 개별 종목들 나스닥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뭐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기술주들, 빅테크들 이런 것들 좀 살펴봤더니 다들 고점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네요. 오늘 여기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돌아와서요. 코스피를 월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계속 쭉 흘러내리다가 저번 달 12월 달에 상승 장악형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그걸 이어가지 못하고 요 검은색 선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6개월 선입니다. 6개월 선. 검은색 선이 6개월 선 위에 헤딩 맞고 지금 이렇게 조정 중인데 요 봉 절반까지는 괜찮아요. 그 정도면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봉에 제가 한번 그어볼게요. 이 봉의 중심선이면 2918포인트 정도, 2919포인트 요 정도까지는 빠졌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다음 요번 주에 요번 달에 이렇게 6개월 선을 좀 극복한다면 아직은 좀 희망이 좀 보인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 월봉은 딱 지금이 6개월 선 오늘 6개월 선에 걸쳐져 있어요. 여기서 더 뚝 내려온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반등을 해주면 제일 좋고 혹시 밀리더라도 요 파란색 선이 12개월 선입니다. 12개월 선까지 밀렸다가 올라가는 꼬리로 올라가는 만약에 밀리면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12개월 선이 뭐 994.97포인트니까 994.5 이 정도까지 밀렸다가 꼬리를 말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더 밀린다면.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지금 현재 위치는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게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이 제일 걱정되는데요. 이 환율 같은 경우는 이 환율 차트입니다. 1,200원대를 갖다가 지금 거의 오늘도 고점이 1,199원 70전이었습니다. 거의 뭐 1,200원 왔었죠. 요럴 때가 언젠가요? 1,200원 뚫고 올라갔을 때가 코로나 위기 때였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마비되었을 때인데 지금 그런 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마지노선이 1,200원이라고 보고 1,200원을 근처거나 뚫으면 오히려 반대로 지금은 매수할 시기다. 매수할 시기라고 봅니다. 일단은 외인들 같은 경우는 1,200원 이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 부담스럽죠. 환율이 내려가야 이 사람들이 매수를 하거나 들어오거나 자금이 들어오거나 할 텐데 지금 부담스러움을 따라서 외국인들이 도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국인들이 지금은 한국 주식을 살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환율이 이렇게 우호적으로 내려온다면 또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이번 달 또 FOMC도 20일 중반 정도부터 있죠. 그것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급히 오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을 계속 예의주시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1,200원을 뚫고 위로 올라간다면 주식시장이 조금 힘들어지겠죠. 근데 다만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때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거의 풀베팅이었다가 오늘부터 사실은 좀 매도를 좀 할까 했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매도가 좀 된 종목들도 있고 아직까지 많이 현금화 못 시켰어요. 그래서 현금화 시킬 수 있다면 요 정도 현금이 있다면 1,200원 이상에서는 이건 비정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식을 더 모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전달할 사항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좋은 정보로 많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돈찌는 TV의 돈찌는 기계였습니다.